강남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원주입니다. 제가 주로 전공하고 있는 분야는 이제 뇌전증하고 수면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수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얼마 전에 미국 신경과 학회지예요. UCSF 그룹에서 연구 결과를 하나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목이 Association of Self-Reported Sleep Characteristics with Neuroimaging Markers of Brain Aging Years Later in Middle-aged Adult. 그러니까 곧 이것이 뭐냐면 이제 중년 연령의 인구들 중에서 어떤 하는 아직은 수면 장애가 알츠하이머 관련 치매의 위험 요소인지 아니면은 전조 증상에 해당되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았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런 구조적인 MRI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상되는 뇌 위축의 수준을 특정 연령에 맞춰 추정하는 뇌 나이 예측을 위한 새로운 기계학습적인 접근 방법이 등장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MRI를 통해서 어떠한 일정한 환자의 뇌 나이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초기 중년기에 불량한 수면 특성과 그 변화가 후기 중년기의 MRI 기반으로서 봤을 적에 뇌 나이의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시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제 대상은 평균 40세 성인 589명이 대상인 코호트 연구입니다. 코호트 연구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그러니까 일반인 군을 대상으로 정하여 갖고요. 쭉 장기간에 걸쳐서 관찰하면서 어떠한 질병의 변화를 갖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이제 코로너리 아터리 리스크 디벨롭먼트 인 영 어덜트라 했고 카디아라는 코호트 연구군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카디아라는 이 코호트 연구는 1985년도에 약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젊은 연령인 5,100명 정도의 일반인을 이제 포함을 시켜 갖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던 코호트군인데요. 이것이 이제 1985년에 먼저 이런 코호트 연구군이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약 2000년도 초반에 연구를 시작할 적에가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이 됐는데요. 이때 수면 데이터를 분석하고요. 또한 5년 후에 또 수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5년 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처음과 같은 수면 상태가 유지가 됐는지를 이제 비교 분석을 하였고요. 이런 수면 데이터를 분석할 때 포함을 시킨 설문지 분석 항목으로서는 짧은 수면 시간을 갖고 있는지 또는 나쁜 수면 질을 갖고 있는지, 수면의 시작 및 유지 어려움이 있는지, 또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는 현상, 또는 주간 졸림이 있는지 이러한 6가지 항목을 갖고 설문지를 이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의 나쁜 수면 특성을 답변한 개수에 따라서 3군으로 나눠서 비교해봤는데요. 이런 나쁜 수면 특성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거나 하나 정도 갖고 있는 군, 또한 2개에서 3개의 나쁜 수면 특성을 갖고 있는 군, 그 다음에 4개 이상의 나쁜 수면의 특성을 갖고 있는 군, 이렇게 3군으로 나눠서 비교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문지를 연구를 시작할 적에 설문지를 이제 받았고요. 5년 후에 수면 데이터를 다시 받아서 이제 분석을 했으면서 뇌 MRI는 이런 연구를 시작하고 나서 15년 후에 뇌 MRI를 시행해서 뇌의 나이를 측정하여서 분석하였던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는 먼저 중간 그룹이 나쁜 수면 습관을 2개에서 3개 갖고 있는 군이 되겠죠. 이런 군이 낮은 그룹, 그러니까 나쁜 수면 특성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거나 한 개 정도 갖고 있는 그룹보다는 평균 1.6세의 뇌 나이가 더 많게 나왔고요. 그 4개 이상의 나쁜 수면을 갖고 있는 그 높은 그룹에서는 그 낮은 그룹보다도 평균 2.6세가 더 많은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그 수면의 특성을 5년 동안에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시작하고 5년 후에 시작을 해갔고요. 또 변화가 있는 군과 변화가 없는 군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 맨 위가 그 그러니까 설문을 연구 시작할 적에 했던 군과 5년 후에 했을 적에 차이가 없었던 군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없던 것이 그 계속해서 좋은 군이 되겠죠. 그래서 그 좋은 군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적에 그 밑에서 보면은 각각의 그 이런 그 어떤 그 나쁜 습관을 갖고 있다가 좋은 습관으로 바뀌었다든지요. 아니면 좋은 습관이 있다가 나쁜 군으로 바뀌었다든지 그런 군과 계속해서 나쁜 특성을 유지하는 군, 그렇게 3가지 군을 더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그 왼쪽에 맨 위를 보시면 슬립 듀레이션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면의 시간을 놓고 봤을 적에요. 충분하게 잔 군에 비해서 그 처음에 충분하게 잤지만 그러다 수면 시간이 짧아진 군이라든지요. 아니면 수면 시간이 처음엔 짧았지만 5년 후에는 그 길어진 군, 또한 계속해서 5년 동안에 그 짧은 군을 비교해 봤을 적엔 뇌 나이에서 변화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요.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수면의 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면의 질이 5년 동안 계속해서 좋은 군보다는 수면의 질이 5년 동안에 처음과 그 5년 후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수면의 질이 안 좋았던 군에서는 뇌 나이가 그 2.8세가 더 나가는 그러한 그 결과를 보여줬고요. 또한 그 수면에 들기가 어려운 군에서는 수면에 들기가 쉬웠던 군보다는 5년 동안에 계속해서 수면에 들기가 어려웠던 군에서는 3.8세의 뇌 나이가 더 많은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런 그 수면의 유지가 어려운 군,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것이 없는 군에 비교해 봤을 때는 5년 동안에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수면이 이제 유지가 되지 않는 군에서는 약 1.8세의 그 뇌 나이가 더 많이 나왔고요. 또한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군을 비교해 봤을 적에도 5년 동안 계속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군에서는 약 3.8년의 그 뇌 나이가 더 많은 것으로서 나왔습니다. 또한 그 주간의 졸리움을 갖고 있는 군은 주간의 졸리움을 갖지 않는 군보다도 5년 동안에 계속해서 주간의 졸리움을 갖고 있는 군에서 약 2.4년의 그 뇌 나이가 더 많이 나오는 그 결과를 보여줘서 이러한 그 지속적으로 수면의 나쁜 특성이 유지가 되면은 수면의 특성이 좋은 군보다는 뇌 나이가 더 많이 진행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그 아까 말씀드린 결과들이 결국은 단기 수면 시간이 백질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한 이전의 카디아 연구와 일참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중년 초기에 경험한 수면 부족이 이미 중년기에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면의 질, 이런 불면증 증상, 그리고 뇌 나이의 관계는 이런 그 수면의 나쁜 특성이 5년 동안 지속이 되는 경우에 특히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서는요, 이것이 이제 객관적으로 측정한 어떤 검사 결과가 아니라요, 본인이 자가 보고된 수면을 측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한 이것은 이제 다만 단순한 관찰 연구이기 때문에 수면과 뇌 나이가의 관계의 인과관계를 가정할 수는 없는 그런 그 제한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번에 이 연구를 통해 갖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중년기 초반에부터 이 나쁜 수면의 특성을 갖고 있는 군은 결국 나이가 먹어가고 그런 나쁜 특성이 유지가 될수록 뇌의 나이가 더 빨리 나빠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런 수면의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것이 어떤 뇌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요, 뇌 건강과 수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뇌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WHO 세계 국제보건기구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뇌 건강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보통 이제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담당하고 있는 어떤 인지적인 작용이라든지요, 감각 작용, 또한 사회 정서적인 작용, 또한 행동 및 운동 영역 등 모든 인간의 뇌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능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요, 이러한 것들이 개인의 질병의 유무와 관계없이 삶의 전체적인 과정을 거쳐서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잠재력을 가지고 실현할 수 있도록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 뇌 건강을 유지시켜준다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뇌의 발달하고 또한 뇌가 어떤 상황에 적응을 하고요, 또한 스트레스나 역경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인 신체 건강이라든지요, 어떤 환경, 안전과 보안, 평생 학습, 사회적 연결 등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요소들이 삶의 전 과정에 걸쳐서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뇌의 건강을 유지함으로써요, 이런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경제적으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뇌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뇌 건강은 또한 사회적 부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신경계통의 발달 조건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인 부담이 크면서요, 이런 사회적 부담의 약 70%가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경학적 질환은 장애보정 생존 연수라고 해갖고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질병에 의해서 조기 사망에 이른다든지요, 아니면 어떤 질병에 의해서 장애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내야 하는 그런 장애 기간을 합쳐서 저희가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런 장애 보정 생존 연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인 부담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신경학적 질환은 장애 보정 생존 연수의 중요한 원인이 되면서요, 매년 900만 명 이상이 이러한 뇌 건강이 저하되면서 사망에 이르기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신경학적인 장애 보정 생존 연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질병들은 이제 뇌졸중, 편두통, 치매, 숨막염 및 뇌전증 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뇌 건강을 유지를 못함으로써 이런 사회적인 부담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저희가 뇌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무엇이 이제 뇌 건강과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선 제일 첫 번째로는 운동이 되겠죠. 운동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통 이제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신체적인 운동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신체적인 운동도 이런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물론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이 이런 신체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뇌 운동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뇌 운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이제 뇌를 자꾸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학습을 계속해서 배운다든지요, 아니면 독서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중요한 문구나 뭐 귀절들을 계속해서 매일 규칙적으로 암송을 한다든지요. 그런 것들도 이제 뇌 운동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요. 뭐 외국에서는 이제 뭐 체스라든지 그런 것도 그 뇌 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체적뿐만 아니라 그 뇌 그 운동 자체가 이런 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두 번째가 수면입니다. 제가 오늘 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수면도 뇌 건강을 지키는 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환경이 되겠습니다. 이 환경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희가 살아가는 이제 여러 가지 자연적인 환경이 되겠죠. 어떠한 뭐 미세먼지라든지요, 어떤 환경 오염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뇌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환경의 개선도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식이가 되겠습니다. 이 식이라는 것은 뭐 특별히 저희가 이제 뭐 뇌에 뭐 도움이 되는 식사가 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식사를 할 적에 편식을 하지 않고 골고루 여러 가지 이제 음식물들을 섭취함으로써 균형 잡힌 영양과 그 어떤 비타민들을 공급을 받음으로써 저희가 이제 뇌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치료의 접근성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저희가 어떠한 그 뇌 건강을 저하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러니까 어떤 질병에 걸렸을 적에나 그럴 적에 저희가 얼마나 쉽게 의료기관에 접근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저희 나라는 아시다시피 전 국민이 이제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받는데 접근성이 이렇게 수월하기 때문에 뇌 건강을 유지하는데 그 아주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그 어떠한 그 뇌 건강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생겼을 적에 그 빠른 치료와 진단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뇌 건강을 그 촉진시키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뇌 건강과 수면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것이 그 외국의 수면 협회 그 그림을 제가 이제 인용을 했기 때문에요. 이것이 이제 좀 영어로 돼 있어 갖고 여러 시청자분들한테 좀 한눈에 확 들어오진 않으실 수는 있겠지만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수면 협회에서 그 권장하는 그러니까 연령에 따른 충분한 그러니까 수면 시간의 변화를 보여드리는 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요.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그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맨 왼쪽에 이제 영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신생아 때부터 그냥 3개월까지는 거의 뭐 하루의 대부분을 잠을 자게 되죠. 그래서 평균 약 14시간에서 17시간 정도 자야지만은 그 평균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 수면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스쿨에이지인 학령기인 뭐 6세부터 13세까지도 최소한 그 9시간에서 11시간을 자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 영어덜트, 그러니까 18세에서 약 35세까지는 또한 그 35세에서
64세까지도요, 거의 이제 비슷하게 해서 평균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65세가 넘어가는 노령 인구일 적에도요, 결국 이제 평균적으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이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그 연령대에 비해 갖고 최소한 성인이 됐을 적에는 7시간에서 9시간 이내로 수면을 취하는 것을 그 평균 수면 시간이라고 이제 저희가 권고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적을 경우에는 수면 부족이 올 수가 있고요. 또한 도리어 더 수면 시간이 길어져도요, 건강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수면으로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에서는 보통 이제 여기 나와 있듯이 약 7시간에서 9시간, 또 어떤 때는 뭐 7시간에서 8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하여튼 대략적으로 그 정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이런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면이라는 것은 정말 저희 몸의 전체 모든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수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런 신체의 여러 기관에서 또한 영향을 미쳐 갖고 나쁜 영향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요, 이런 그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 어떤 정신적이나 정서적으로도 이 불안증이 심해진다든지 우울증 같은 게 심해질 수도 있고요. 또한 기억력의 저하도 생길 수가 있으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연구에서처럼 이런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치매와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또 수면의 부족은 그 당뇨하고 또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요. 또한 비만, 또 면역의 저하, 또 수면 부족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한 심혈관 계통의 질환이라든지요, 이런 호르몬의 불균형도 수면의 부족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면이 부족한 수면이 어떤 그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들을 저희가 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뇌에서는 수면 부족이 기억력을 낮춘다는 연구가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미국의 미시간대에서요,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갖고 연구한 결과가 되는 것인데요. 이런 수면이 부족한 쥐에서는 어떤 신경세포의 시냅스의 형성이 제대로 되질 않기 때문에 그 나중에 그 쥐가 어떠한 그 행동을 할 적에, 학습적인 행동을 할 적에 기억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줬고요. 이런 기억력이 한번 떨어지게 되면 그 쥐를 다시 충분하게 수면을 시킨다 하더라도 시냅스의 형성에 저하가 일어났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러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갖고요. 이런 수면 부족이 일시적인 기억력 저하뿐만 아니라 그 장기적인 기억력 저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어떤 연구에서는 수면이 부족하면 백신을 맞아도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이런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요, 저희 몸에서 면역 세포들의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특히 NK 셀이라고 해갖고요,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세포가 있는데요. 그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또한 T 셀의 면역의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수면이 부족하면은 감기 같은 것들도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분들보다 약 30% 더 많이 걸린다는 그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면이 부족하면은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수면 부족이 뭐 비만, 당뇨, 심장병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들도 이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싱가포르에서 발표한 연구가 되겠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수면이 부족하면은 그 비만하고 당뇨, 심장병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이제 보고를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해석한 내용 중에 하나가요. 특히 저희와 같은 이제 동아시아권에서는 근면을 이제 미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수면 시간이 평균적으로 적어 갖고요. 그 학령기의 학생들 연령에서도 그 유럽과 비교해 갖고는 평균 수면 시간이 적은 것을 발견을 했고요. 물론 이제 뭐 성인들도 평균 수면 시간이 유럽보다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으면서 이런 수면 부족이 결국은 비만, 당뇨, 심장병의 발생률을 높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나라 그 연구 결과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뭐 복부 비만을 피하려면 하루에 8시간을 수면해야 된다. 이제 제목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 보면은 수면 시간에 따라서 그 복부 비만의 위험도를 이제 평가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7시간을 대조군으로 놓고 봤을 적에 그 5시간 이하의 수면 시간을 갖는 분들은 그 복부 비만이 생길 수 있는 위험도가 약 49% 정도까지 상승을 하게 되고요. 도리어 8시간 정도 자는 분들은 복부 비만 위험도가 대조군인 7시간을 자는 분보다 약 10% 정도 더 떨어지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과수면은 또한 건강에 좋지가 않은데요. 여기 이 연구에서도 9시간 이상을 자는 일반인들은 수면 복부 비만이 생길 수 있는 위험도가 다시 증가를 해서 대조군에 비해서 약 10% 정도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여서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복부 비만, 이것이 결국 이제 비만이 되겠죠. 이런 비만을 피하려면은 하루에 7시간 이상, 뭐 8시간까지 수면을 취하는 것이 위험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되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수면 부족은 이제 저희 신체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면 부족을 통해 갖고 결론적으로 이제 어떤 비만이라든지 당뇨병 등이 더 악화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수면 부족은 첫째는 이제 교감신경을 활성을 이제 높이게 되고요. 또 막 그리고 이제 저녁에 콜티졸의 분비를 이제 증가시키고 또한 저녁에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 억제시켜서 이런 그 인슐린의 저항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당에 대한 내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 당뇨병이 더 잘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런 오렉신하고 렙틴, 그렐린은 뭐냐면 렙틴은 여러분이 뭐 잘 아시겠지만 이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은 줄어들면서 식욕을 촉진시키는 그런 호르몬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당연하게 식욕도 증가하게 되고 음식 섭취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비만에 이르게 되고 또한 비만이 결국 당뇨병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 밖에도 이런 수면 부족이 이런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게 되고요. 또한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에너지 소모도 저하시키기 때문에 이런 비만을 유발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면 부족이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신체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그 대사성 질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뭐 수면 부족과의 그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뭐 수면 부족이 일어나게 되면은 심박동수와 혈압이 상승이 유발이 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이틀을 휴식해도 회복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혈압 상승이 일어난다. 그런 연구가 이제 보고된 적도 있고요. 또한 여기서도 보시면은 수면 부족은 이제 결국 치매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수면 부족이 3주 이상 지속되면 빠른 치료를 해야 된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서도 보시면 저희 한국 연구팀에서 연구한 것인데요. 한국에서의 우울증 유병률이 1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약 2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울증이 증가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어떤 수면 부족이 더 증가함으로써 이런 우울증도 더 증가했다고 보는 그런 그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고요. 또한 이것은 뭐 수면이 부족하면은 이기심, 반사회성이 커진다. 이런 어떤 그 사람의 심리라든지요, 성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그 수면 장애가 위암 등의 암의 주연 원인이 될 수가 있지 않은가 하고 추정을 하는 건데요. 이것도 결국은 이제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런 그 NK셀이 어떤 그 암의 발생을 억제시키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런 그 NK셀의 기능의 저하 등에 의해서 혹시 암이 더 유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추정되는 그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또한 그런 그 수면 부족이 이런 개인적인 영향뿐만 아니라요. 이런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경제 손실도 만만치 않아 갖고 이런 그 수면 부족이 결국은 여러 가지 그 질병들을 유발시킴으로써 사회적인 비용도 증가하는 그러한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면의 부족이 저희 몸에서 이제 여러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저희의 그 치료 목표는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하고 그러니까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배우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은 이제 수면 위생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수면 위생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수면을 취하는데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환경을 조절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하나하나를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수면 위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좋은 수면을 유지를 위해서는 먼저 이제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그 저희가 이제 잠자리에서 소음을 없애고 온도와 조명을 안락하게 하라. 이것은 보통 뭐냐면 일반 분들이 특히 뭐 누우셔갖고 탈을 보시다가 이제 주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잠이 든다 하더라도 그 텔레비에서 나오는 소음이라든지요, 아니면 텔레비에서 나오는 빛, 그런 것들이 결국 수면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잠자리의 소음을 없애고 온도와 조명을 안락하게 하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수면 환경을 좀 더 좋게 바꾸도록 노력하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제 낮잠은 피하고 낮잠을 주무신다 하더라도 15분 이내로 제한을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낮잠을 15분 이상을 자게 되면요, 이런 그 수면의 주기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밤잠을 주무시는데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낮잠은 가능한 한 주무시지 않는데 피치 못하게 주무신다 하더라도 15분 이내로 제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서는 낮에 40분 동안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은 수면에 도움이 된다. 이것은 결국 이제 규칙적인 낮에 이제 운동을 하심으로써요, 약간 몸을 피곤하게 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그 몸을 피곤하는 영향을 통해서 저희가 밤에 수면을 취하는데 이제 도움을 받는 것인데요. 이러한 그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낮에 하는 것은 수면에 도움이 되지만요, 주무시기 직전, 그러니까 저녁에 뭐 한 9시나 10시에 이런 땀을 날 정도의 운동을 하시면 이것은 도리어 더 각성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이런 운동은 늦은 시간에 하시는 운동은 피하시고 낮에 운동을 하시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서는 제일 또 요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
알코올, 그리고 니코틴 등은 오후부터는 피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새는 뭐 커피가 워낙 유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커피를 이제 수시로 드시게 되고요. 뭐 낮에 뭐 어떤 모임이 있을 때도 가시게 되면 카페 같은 데서 이제 커피를 드시게 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오후에 드시게 되면은 그 카페인에 지속되는 효과가 저녁까지도 미치기 때문에요. 밤에 주무시는데 또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들은 오전에 드시고 오후에는 피하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잠자기 전에 과다한 식사를 피하고 수분 섭취를 제한하라. 이것은 이제 밤에 주무실 적에 수분 섭취를 많이 하게 되시면은 소변 때문에 중간중간에 자주 깨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그 습관은 이제 피하시는 게 좋고요. 수면제를 매일 복용하는 것을 피하라는 것은 수면제를 매일 복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게 약간 습관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수면제를 오랫동안 드시다가 끊으시게 되면은 금단 증상이 나타나게 돼서 불면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수면제는 매일 복용하는 것을 피하셔서 가능한 한 적게 드시고 단기간에만 드시고 중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과도한 스트레스와 긴장을 피하고 이완하는 것을 배우면 수면에 도움이 된다. 뭐 마음의 병이 있으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는 모든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셔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주무시기 전에는 어떠한 스트레스나 긴장을 갖지 마시고 가벼운 뭐 스트레칭 운동이라든지요, 아니면 따뜻한 물로 샤워 정도를 하셔서 어떤 이완을 시켜주는 것이 수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잠자리는 수면과 부부 생활을 위해서만 사용하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졸립지도 않은데 사실 일반 분들이 이제 누워 계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이렇게 잠이 드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본인은 이제 잤다고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요. 나는 왜 이렇게 잠을 별로 그러니까 잠을 안 잤는데도 왜 잠이 안 오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서 보면요, 누워 계시다 보면 이런 미세한 수면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서 그것을 합치면은 어쩌면 충분한 수면이 될 정도로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갖고요. 그것 때문에 당연하게 이제 밤에 잠이 안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우시는 거는 주무실 때만 누우셔라, 그렇게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잠자리에 들 적에 20분 이내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다시 일어나서 이완하는 행동을 하신다든지요, 아니면 뭐 재미없는 뭐 책 같은 걸 보신다든지 그러시다가 졸린 느낌이 드실 때 다시 잠자리에 드시라고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잠자리에 들었는데 20분 이내에 잠이 오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걱정이라든지요, 어떤 여러 가지 뭐 잡생각 등이 들어가면서 도리어 저희 몸은 각성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리어 더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각성 상태가 되니까 잠이 안 오게 되고, 잠이 안 오면 더욱더 걱정과 불안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런 것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20분에 잠이 안 온다면은 계속해서 누워 계시지 말고 일어나 갖고 뭐 이완요법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좀 지루한 일을 하신다든지 그러시다가 이제 졸릴 때 다시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저희가 또 권하고 있죠. 이러한 여러 가지 수면 위생 등을 통해서 저희가 좋은 수면에 이르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한 어떤 수면제라든지 그런 이제 약물에 대한 의존성도 떨어뜨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질문이 몇 개가 있으셔갖고요. 이제 간략하게 저희가 질문을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째 매일 수면제 없이는 못 주무시는데요. 수면제를 오래 드시면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수면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장기간을 복용을 하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습관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성이 한번 생기게 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수면제를 끊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결심을 하시고 수면제를 안 드시게 되면은 금단 현상이 나타나게 돼서 불면증이 더 심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그 불면증이 더 심해지시니까 그게 불안감을 더 상승을 시켜서 다시 그 약을 드시게 되는 그런 그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인데요. 이런 수면 습관을, 그러니까 수면제를 통해서 수면을 취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이제 수면 위생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들은 것이 이런 수면제 같은 약물에 의존하기보다는 이런 수면 위생을 먼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여기서 잘못되거나 아니면 지키지 못하시는 상황이 있으시면은 그것을 자꾸 이제 교정을 하시면서 시도를 하시다 보면은 수면제 없이도 이렇게 좋은 수면을 취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저희가 이제 수면에 대한 행동 인지 치료라는 것인데요. 이런 그 비약물적인 방법을 통해 갖고 수면을 유지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매일 수면제를 드시면은 이런 습관성이 생기기 때문에 끊기가 어렵게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제 문제점이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수면제를 제일 적은 용량에서도 뭐 반알만 드셔도 효과가 있던 분들이요. 장기간 드시게 되면은 그 처음에 드시는 용량 갖고는 효과가 점점 줄어들면서 줄어들게 되니까 당연하게 약의 용량이 조금씩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반알만 드셔도 잘 주무셨다는 분이 계속해서 드시다 보면은 그게 한 알이 되고 뭐 한 알이 두 알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약의 용량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약의 용량이 올라가면은 거기에 따른 또 부작용도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수면제는 가능한 한 줄이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되겠고요. 또한 그 어떤 수면제들은 그 몽유병 같은 현상을 일으켜 갖고요. 환자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외상을 당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수면제를 드시고 나서 본인은 이제 몽유병처럼 뭐 거실로 나가셔갖고 본인도 모르게 이제 뭐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서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뭐 음식도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도 왜 자꾸 살이 찌고 소화도 안 되고 뭐 더부룩하지 않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환자분들에서는 이제 뭐 흔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그 몽유병처럼 수면제를 드시고 나서 밤에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도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또 그렇게 그 몽유병 상태에서 다니시다 보면은 넘어지면서 낙상도 당하실 수 있고요. 그런 외상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그 고치셔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20대 여성의 적정 수면 시간은 보통 몇 시간 정도인가요? 새벽 2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는 가족이 너무 걱정이 돼요. 제가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보여드리죠.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8세에서 한 35세 정도 되는 그 청장년층에서는요, 보통 권고하고 있는 시간이 7시간에서 9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20대 여성은 청장년층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그러니까 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주무시는 것이 권장되는 수면 시간이 되겠죠.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요. 이게 뭐 딱 7시간을 자면은 충분한 거고, 뭐 6시간 반을 자면 부족한 거다. 꼭 그렇게는 건 아니지만은 평균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주무시는 것이 적정 수면 시간이 되겠고요. 개인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은 뭐냐면은 그 본인이 딱
주무시다가 일어났을 때 개운하면은, 그러니까 졸립지도 않고 개운하게 깨시면은 그것이 적정 수면 시간이라고 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2시에 주무셔서 7시에 일어나는 가족이 너무 걱정이 되신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러면 2시에 주무셔서 7시에 일어나신다면 평균 5시간밖에 안 주무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정말 수면 부족에 합당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면 부족은 제가 건강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들은 제가 지금까지 길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다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요. 사실 이렇게 5시간 정도 주무시는 분들은 수면 부족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뭐 수면 부족이신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보충을 해갖고 낮잠을 주무신다면은 낮잠은 한 30분 이내로 주무시는 게 좀 도움은 되겠고요. 뭐 가능한 한 좀 더 일찍 주무시갖고 최소한 그래도 한 7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뭐 뇌 건강과 수면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그 수면의 부족이 저희 몸에 여러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도록 노력을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면 위생을 실천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런 약이라든지요, 그런 쉬운 방법을 선택을 하지 마시고 저희의 생활 습관을 고치고요. 또한 어떤 수면에 방해되는 환경을 조절하면서 충분하게 저희가 충분하고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서 지금까지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